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동아시아 축구 최강팀을 가리는 2025 동아시안컵이 바로 7월 7일자로 개최가 되어 4개국 팀이 우승을 놓고 경쟁을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첫 경기부터 중국 대표팀을 완벽하게 잡아내면서 우승에 대한 가능성을 키우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반대로 중국 대표팀은 손흥민, 이강인 등 유럽파 선수들이 모조리 빠진 사실상 2군급 전력으로 경기에 나선 우리나라 대표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참패를 당하고 말았고,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한국의 2군급 팀에게도 속수무책으로 패배한 중국 대표팀에 대해 엄청난 비난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월요일에 있었던 2025 동아시안컵 개막전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의 우리나라 대표팀은 중국 대표팀을 상대로 중요한 맞대결을 펼쳤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확실히 객관적인 전력상 완전히 압도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만큼 경기 내내 완전히 레벨이 다른 기본기 차이를 보이면서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지배했고, 전반전 슈팅 숫자 면에서 5대2, 슈팅 숫자는 3대0, 골점률 수치 면에서도 55대 45를 기록하는 등 모든 데이터 수치 면에서 중국 대표팀을 능가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상당히 높은 라인을 통해 중국 대표팀의 진영에서 볼을 소유를 하면서 볼 소유권을 내주는 상황이 거의 나오지 않는 거의 절정의 볼 소유 능력을 보여줬고, 중국 대표팀에게 패스가 끊기는 상황이 나오면 재차 압박을 통해 또다시 볼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움직임을 선수들이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확실히 체력적으로나 실력적으로 중국 대표팀 선수들을 압살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기력을 발휘를 해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전반전 8분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 압박을 벗겨낸 이동경 선수가 자신 있는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통해 골망을 흔들었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경기 극초반부터 굉장히 뛰어난 경기력과 함께 득점까지 터뜨려서 경기 리드를 잡아내는 굉장히 승조로운 경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첫 골이 터진 이후에도 사정없이 중국 대표팀의 골문을 노리면서 공격적으로 중국을 휘몰아 쳤는데, 전반전 21분 레프트백인 이태석 선수의 크로스를 주민규 선수가 헤더로 밀어 넣었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전반전 20분 시점 만에 스코어를 2대0으로 만들면서 초반부터 경기 승기를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후반전에도 중국 대표팀을 압살하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지배하는 경기를 했는데, 경기시간 55분 코너킥 상황에서의 세컨볼을 수비수인 김주성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었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중국 대표팀을 상대로 3대0의 리드를 잡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경기력과 함께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중국 대표팀에게 이번 경기 패배는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등 유럽파 선수들이 빠졌음에도 압도적으로 패배했다는 부분에서 한국과의 격차를 느끼게 해준 경기였는데, 중국 현지 매체에서는 중국 대표팀의 이번 경기 패배에 대해 엄청난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7월 7일 생중계된 2025 동아시안컵 1라운드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은 한국에게 0대3으로 패배했다. 양희 기자는 경기 결과가 적절했으며 중국 대표팀의 전반적인 기술 및 전술적인 플레이 스타일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양희 기자의 개인 웨이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0대3이라는 점수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중국 대표팀은 새로운 감독 체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함께 훈련한 경험도 많지 않았다. 대부분이 신인 선수들이고 아직 종합적인 기술 및 전술 스타일을 갖추지 못했다. 경기의 리듬과 강도는 한국팀의 경기력에 전혀 맞지 않다. 실점은 수비 라인에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팀 전체의 수비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중국 대표팀은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다.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다가오는 리그에서 더 뛰어난 선수들이 나와 중국 대표팀이 더욱 탄탄한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술적인 측면에서 중국 대표팀 또한 좀 더 실용적이고 화려한 아이디어는 버리고 약체팀으로서 상대와 정직하게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 홍콩팀은 물론이고 일본 팀조차도 선수 전력 면에서 중국 대표팀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경기 후 마더신 기자는 예상된 패배였다. 사실 동아시안컵은 중국 슈퍼리그와 K리그, J리그의 맞대결이다.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외국인 선수의 영입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동아시안컵에서 한국과 일본을 상대하며 외국인 선수 없이 진행된 경기는 모든 문제점을 드러냈다. 리그의 치열한 경쟁 리듬, 그리고 긴장감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 날씨가 더운 것도 한몫했지만 많은 선수들이 경기장에 웅크리고 있는 것은 리그의 긴장감이 너무 약해서가 아닐까. 감독이 바뀐다고 해서 중국 축구와 중국 대표팀이 당장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10년 전에도 이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럴 것이다. 더 많은 선수를 해외로 보내지 않고서는 리그 수준을 바꿀 방법이 없다면 해결책이 없다 라면서 중국 축구 기자들이 이번 경기 중국 대표팀의 실망스러운 패배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많은 축구 팬들 역시 이번 경기 패배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슈팅이 연계라는 것은 골키퍼가 없어도 골을 넣을 수가 없다는 뜻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희망은 없다. 중국 대표팀은 대부분의 경기 시간 동안 한국 2군에 의해 압도당했다. 두 팀 모두 국내 리그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중국 슈퍼리그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중국 슈퍼리그가 낮은 선수단 훈련 수준, 불합리한 선수 연봉 체계, 그리고 심판의 무책임한 언행에 대한 반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 슈퍼리그와 중국 대표팀의 수준은 더욱 하락하게 될 것이며 유망한 젊은 인재들조차 머지않아 타락하게 될 것이다. 코치는 돈을 벌기 위해 여기에 왔다가 돈을 충분히 벌면 떠난다. 중국 대표팀은 대체 뭐지? 상대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공을 집어넣지도 못했다. 백코트에서 계속 뒤로 패스하고 있었다. 앞으로 나아갈 힘도 없었다. 공이 발에 닿자마자 걷어내고 싶었지만 상대가 쉽게 가로채버렸다. 정말 엉망진창이었다.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왜 항상 코치 탓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누가 이런 쓰레기들을 지도하든 소용이 없어. 스타 선수가 없는 한국팀은 더욱 무섭다. 그들은 조직력과 루틴에 집중하며 그들을 막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게 대한민국의 2군 3군 팀인가? 해외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어. 중국 대표팀은 선수 한 명 한 명이 나쁜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정말 형편없고 완전히 형편없다. 우리 선수들이 결벽증이 있는 걸까? 상대 팀으로부터 3m 떨어진 곳에서 수비하고 한국보다 반칙을 많이 했고 백코트에서 느리게 플레이했다. 3골이나 뒤처진 것은 정말 절망적이었다. 이번 결과는 중국 대표팀의 완전한 패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슈퍼리그의 낮은 수준과 경쟁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 2군 팀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올림픽 대표팀도 이길 수 없다. 우리 선수들은 같은 수준에서 뛰고 있지 않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우리 선수들이 거의 바보 같다. 그냥 웃음거리일 뿐이다. 우리가 질 때마다 감독 탓이야. 왜 이 선수를 안 쓰고 저 선수를 안 쓰는 거지? 내 생각에는 믿을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와도 소용없다. 신이라도 중국 대표팀을 구할 순 없다. 집에서 편하게 즐겨라. 국제대회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지 마라. 우리 국민은 축구를 할 줄 모르고 축구에 대한 이해도 다른 나라와 다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잘못 가르치고 대학 교수조차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냐? 아직 갈 길이 멀다. 발전 추세를 보면 다음 대회에서는 월드컵 3차 예선에도 못 들어갈 것 같다. 조별리그 최하위권에서 탈락할 것이다. 그 다음 대회에서는 월드컵 2차 예선에서 탈락하고 결국에는 몰디브와 부탄에게 패배를 당할 것이다. 선수들은 너무 게으르게 플레이했고 항상 졌으며 투지가 전혀 없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더욱 그랬다. 선수들은 마음속에 조국을 품고 있을까? 아니 클럽만 알아. 자기들 월급 주는 사람이 바로 보스야. 현재 중국 축구의 부진은 한두 포지션이나 선수 문제일까? 그렇게 많은 변명을 늘어놓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냥 유소년 훈련에 집중하면 된다. 등등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한국의 2군급 팀에게도 참패를 당한 중국 대표팀에게 엄청난 비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중국 대표팀을 상대로 대량 득점을 통한 대승을 만들어냈는데 이번 동아시안컵은 토너먼트 형식이 아닌 리그 형식의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팀의 이번 경기에서의 다 득점은 이번 대회를 우승하는 데 있어서도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경기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2군으로 나온 경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팬들에게 만족할 만한 경기를 홍명보 감독이 제공하지 않았나 싶고 팬들에게 계속해서 만족감 넘치는 경기를 선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